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쌤 곰선생입니다. 안녕. 자, 드디어 이제 2차 방정식 이제 그 끝이 조금 있긴 한데 얼마 남진 않았어요, 그죠? 요거 이제 2차 방정식 끝나면 뭐 2차 방정식 활용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부등식 영역이 나오는데, 아마도 maybe perhaps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뭐 단언컨대 다음 주 중으로 다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이제 그 풀어주는 각종 그 프린트를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신 대비하라고 막 이렇게 막 프린트 막 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작년도 뭐 기출문제 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제가 다 질문 받아요.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 교재뿐만 아니라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도 잡아주는 그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런 그 교재들뿐만 아니라 다 모든 것을 제가 다 해드립니다. 엊그저께 그 가람이 했잖아요, 질문. 제가 다 받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신 대비 저만 믿고 어쨌든 질문이 생기면 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알겠나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그냥 바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집중 갑니다. 자, 자, 필수예제 이제 7번에 이제 보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2차 방정식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놈의 두 근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다음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알파가 아니라 A로처럼 보이네? 자, 두 근을 이제 알파 더하기 이제 베타라고 치면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얘분의 얘인데 부호를 바꿔주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3이다 이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얼마다? 얘는 얘분의 얘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죠. 아, 됐네. 얘를 가지고 요 놈들을 이제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이거죠.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니까 딱 얘는 9가 되고, 여기는 2분의 1 집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얼마다? 답은 8 이렇게 나오겠다. 어렵지 않죠?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는 딱 보니까 뭘 해야 되겠어?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분모와 베타, 분모가 알파, 분모가 서로 다르죠? 뭐 해야 돼요? 통분. 응? 통분해야지, 그죠? 자, 그러면 통분합니다. 자, 통분하면 얘랑 곱해주니까 얘는 알파, 베타. 올라가고 올라가서 더해주니까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다. 그런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우리가 방금 구했잖아요. 그쵸? 얘 얼마예요? 얘 8이었어요. 따라서 분자에는 8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 알파 베타의 곱인 2분의 1이 여기 들어간다. 그럼 번분수가 되죠? 번분수. 중복돼서 계속 반복되는 분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번분수라고 그러는데, 자, 얘는 1분의 이렇게 해서 요놈과 요놈 곱해주면 1이고, 요놈과 곱해줘서 얘는 16이어서 얘는 결국 1분의 16, 답은 깔끔하게 16이다.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이 안쪽에 있는 게 곱해져서 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게 곱해져서 분모로 가고 분자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로겠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끝났나? 끝날 리가 없지. 그쵸? 아유, 참, 또 해야 되겠네. 자, 갑니다. 자, 3번을 보면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나오는데, 알파 빼기 베타 제곱, 이거는 또 어떻게 풀어야 돼? 인수분해 그쪽에서 계속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합과 곱밖에 모르잖아요. 합과 곱밖에 모르니까 얘를 이용해서 알파 빼기 베타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빼기 4 알파 베타 해주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완벽하게 똑같죠. 그죠? 끝났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의 제곱 9가 나올 거고, 여기는 2분의 1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답은 얼마다? 7이다 이거죠. 좋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4번을 볼 건데, 4번도 하나씩 또 가자는 거죠. 4번도 이렇게 하나씩 전개, 또 전개, 또 전개, 또 전개. 오케이, 말이? 자, 갑니다. 자, 그럼 얘는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얘는 알파 제곱이랑 알파 곱하니까 얘는 알파 3승이구나 이거죠. 좋았어. 그 다음 얘는 베타의 베타 제곱이니까 얘는 뭐다? 베타의 3승 딱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베타 알파니까 얘는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써주면 끝났습니다. 에이, 뭐 어렵지 않네. 왜 안 어려워? 왜? Why this question is not difficult? This is. Okay, buddy? And this. I know that this is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승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You know that? Okay?
어렵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여기 지금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아, 그럼 뭐 10만 잘 내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자,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넣습니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자, 얘는 이제 4분의 1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요거 이제 계산해야 되죠. 요거.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니까 3의 3승 27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가 2분의 1 여기다 또 집어넣고,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또 3 여기다 또 집어넣고, 아이고 힘들다. 그 다음 마지막 알파 곱하기 베타 2분의 1 또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거죠. 아,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이거 전부 다 이거 4로 다 통분해 버립시다. 다 4로 통분해 버리면 4분의 1 나오고, 얘는 4 곱하면은 4, 7, 28이니까 얘는 108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9니까 4분의 18이 나오나요? 그죠?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2. 아, 됐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여기는 90에다가 2를 더해주니까 결국 답은 4분의 93 정리. 오랜만에 계산을 해드렸네요. 제가 원래 잘 안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변형해서 푸는 문제인데, 특히 요 2번 정도는 이제 마이너스와 관련돼서 여기 제곱이 있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제곱이 없다라고 치면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워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루트를 씌울 때는 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좀 판별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아시겠나요? 응?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이제 몇 번? 자, 필수의 이제 7쪽에 이제 오른쪽, 자 7번의 오른쪽 문제자가 됩니다. 맞나? 그쵸? 7번에 저번 시간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오른쪽 문제를 7번의 오른쪽 문제 볼 건데, 얘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봅니다. x에 대한 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비가 2대 5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그놈의 어떤 두 근이 있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인데, 그러니까 얘랑 비율이 얘가 2개짜리라면 뭐 예를 들어서 2야. 답이 2야. 그럼 얘는 답이 뭐예요? 5예요. 얘가 만약에 4야. 얘가 만약에 어떤 그 알파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게 4예요. 그럼 나머지 또 베타는 얼마든 비율이 2대 5가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얘는 10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얘는 그 근을 어떻게 놔야 되냐면 한 근을 2K라고 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 근을 또 뭐라고 놓으면 돼? 5K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지금? 왜냐면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비율이 2대 5가 돼서. 왜? K는 약분될 테니까. 됐네. 끝났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하나는 2K고 하나는 5K야. 오케이. it's okay. 그 2차 방정식 나오고 두 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뭐 하면 돼? 당연히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서 풀면 된다. 아,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합은 얼마인데요? 여기 있네. 얘는 A-3 정리됐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 얘랑 곱해주면 얼마 나와요? 10K 제곱 나오죠? 10K 제곱은 얼마? 얘는 A. 이렇게 나오네. A. 끝났네. 그러면 A가 10K 제곱이니까 잘 보세요. 위에 있는 식이 1번씩, 아래에 있는 식이 2번씩 이렇게 버리면 얘는 결국 연립방정식 푸는 거거든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이제 상수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0K 제곱을 집어넣으면 여기 위에 있는 1번식이 K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맞잖아요. 다시 여기는 A 대신에 10K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기는 10K 제곱 빼기 3 대면서 여기 2차식, 좌변은 1차식 되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와요. K 관련된. 그럼 K 값이 나올 거 아니야. K 값이 나오면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또 A 값이 나오겠죠. 이해됐죠, 지금? 좋아요. 그럼 이제 집어넣습니다. A 대신에 10K 제곱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버리면 좌변은 이제 7K가 될 거고, 7K는 여기는 10K 제곱 마이너스 3인데, 여기는 7K가 1로 넘어서 마이너스 7K 이렇게 써주고, 여기는 0 이렇게 씁시다. 됐네. 자, 이제 인수분해 된다는 게 눈에 보입니까? 자, 그럼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이고, 그렇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겠네. 따라서 K는 얼마?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0분의 3 또는 K는 얼마? K는 1 됐죠. 그래? 끝났네. 끝났어. 그러면은 10K 제곱이 A였잖아요. 따라서 여기다 집어니까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3을 여기다 집으면 100분의 9인데 거기다 10을 곱하니까 얼마? 10분의 9가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게 누구? A. 10K 제곱이 A. A 값이 하나가 등장했다 이거죠. 좋아요. 얘도 끝났네. 얘도 또 10K 제곱 A니까 여기다가 10K 제곱인데 K 대신 1지니까 얘는 얼마? 10. 걔가 또 뭐다? A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두 개. 하나는 10분의 9, 하나는 10. 됐습니다. 다 맞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8쪽에 필수의 이제 8쪽의 왼쪽 문제 얘네들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자, 2차 방정식이 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거 어렵지 않네. 2차 방정식에 두 근 나왔어. 그럼 또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합은 5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다? 1이다. 이게 바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바로 나온 거죠. 그쵸?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2다 곱하기 베타 제곱 빼기 3베타 더하기 2에 이 곱의 값을 구합시오 이랬어요. 아, 그래? 그럼 뭐 이거 다 전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물론 그래도 되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죠. 그죠? 복잡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컴플렉스? 아니, 맞나? 아, 참. 몰라. 어쨌든. 뭐지? 복잡하다가? 컴플렉스 맞는 것 같은데? 컴플렉스 복잡한. 그지? 자, 어쨌든. 자, 얘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해서 제일 전개해서 푸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얘기했던 2차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x제곱 빼기 5x 더하기 1은 0이 있어. 자, 집중하세요. 집중. 응? 늘어진다. 또. 확. 응? 제가 딱 눈치챘어요, 지금. 집중력 떨어진 거. 집중하시고. 자, 이렇게 돼서 요 놈의 근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잖아요. 그럼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고 가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그 근을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 거래요. 뭐라고? 다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그 근을 방정식에 쏙 집어넣으면 맞는 식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1은 0이 맞아요. 그 다음 베타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더하기 1은 0이 맞아요. 그럼 알파의 2차식과 1차식에 관련된 어떤 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식은 서로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이거 혹시 세박이에서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2차식을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1차식을 2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알파 제곱은 5알파 빼기 1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얘가 여기서 알파 제곱은 5알파 빼기 1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은 얘는 또 5베타 빼기 1이 된다 이겁니다. Do you know that? 오케이. 왜 이렇게 하셨는데, 선생님 도대체?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2 이렇게 됐고, 여기 베타 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가 돼서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조금. 여기도 알파 제곱에 빼기 3알파, 여기도 베타 제곱에 빼기 3베타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제곱을 뭐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는 5알파 빼기로 바꿔주고, 여기는 베타 제곱 뭐로 바꿔주면 5베타 빼기로 바꿔주면 이 식이 좀 더 간단해진다 이거죠. 자, 실제로 듭니다. 얘는 5알파 빼기 1. 맞죠? 그 다음 빼기 3알파 더하기 정리를 하면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2알파 더하기 1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 원리로 얘도 똑같이 이번에 베타를 똑같이 집어넣을 거니까 숫자만 바뀐 거니까 문자만 얘는 2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 나 이거 구해라 이거네. 에이 참 별거 아니구나.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그냥 전개해도 되죠. 이게 전개해버리면은 얘는 뭐가 돼요? 4알파 베타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얘는 2알파 2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이해되죠 지금? 이렇게 나와서 2베타다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1. 끝났네. 그럼 두 근의 곱은 얼마? 1. 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는 4 될 거고,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 5.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여기는 10 나올 거고, 더하기 1이니까 답은 얼마다? 15다 이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무식하게 이걸 다 전개해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한번 집어넣어 보자. 집어넣어서 그놈들을 가지고 2차식을 한번 1차식으로 표현해 보자. 그죠? 이런 참신한 어떤, 그죠? 프레시하고 신선한 어떤 발상을 가지고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다. 아시겠나요? 이런 느낌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9번이네. 자, 9번. 9번도 또 갑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자, 여기 x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이고, 그 다음에 유리수 AB, 여기 세 개를 다 밑줄을 치십시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좀 그 강한 밑줄을 좀 쳐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유리수 AB예요. 얘가 유리수 AB. 근데 그거 왜 밑줄을 치시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2차 방정식에, 잘 들으세요. 어떤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지금 얘를 잘 보세요. 얘는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얘는 1은 유리수인데 루트 2는 무리수죠.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가 더해졌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허수? 웬 허수야? 말도 안 되냐고 있어. 하나는 유리수인데 하나는 무리수예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얘는 뭐가 돼요?
무리죠. 그죠? 무리수. 얘는 this is 무리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지금 뭐라고? 무리수예요. 아, 그래? 그런데 뭐 어쩌라고? 뭐 어쩔? 응? 안물? 뭐 이런 거야? 아, 참. 안물은 영어로 inside water죠. 그죠? 네. 자, 어쨌든.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무리수예요. 무리수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리수 AB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밑줄 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요 앞에 X의 개수가 2A인데, 그 다음에 여기 상수가 B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는 1이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전부 다 유리 개수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앞에도 1이니까 1, 그 다음 여기도 A가 유리수로 했으니까 2 곱하기 A도 유리수고, 그 다음 B도 유리수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냐면은 유리 개수 방정식입니다. 유리 개수 방정식. 기억하세요. 개수가 유리수인 어떤 방정식. 그런데 그 놈의 한 근이, 기억하세요, 지금? 한 근이 무리수가 나와. 지금 얘가 지금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세계는 누구냐면 우리 세계는 유리의 수의 세계예요. 자, 제가 어떤 마을의 성주야. 어떤 성의 성주예요. 우리는 유리수만 갖고 놀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 뭐라 그래?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뭐 하나 툭 튀어나왔어. 그죠? 태어났는데 얘가 보니까 옆집에 있는 무리수 마을 애예요. 우리 집 몸 안에서. 이게 말이 되나? 어쨌든 자, 우리는 유리개수만 갖고 놀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툭 뭐가 나왔는데 걔가 무리수였어. 그럼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아닌 다른 영역에 있는 놈이 내 몸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얘는 절대로 혼자 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내가 아닌, 내가 누군데? 유리개수로 이루어진 어떤 성의 성주잖아요. 그쵸? 근데 내 몸 안에서 뭔가 유리수가 아닌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왔어. 그게 그게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얘는 절대로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유리개수 방정식의 한 근이 무리수면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누구냐면 클레 무리수입니다. 무슨 말이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1 빼기 루트 2입니다. 쌤, 왜요? 그쵸? 왜요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그쵸?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리개수를 갖고 놀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어떤 무리수가 나왔어. 그쵸? 걔를 한 근으로 가자. 근데 나는 지금 유리수만 갖고 있어. 그럼 그 나머지 한 근이 만약에 이 무리수가 아니고 그냥 유리수가 되면은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지금 한 근이 지금 뭐야? 1 플러스 루트 2잖아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또 한 근이 있을 거야. 걔가 누군지 몰라. 걔를 알파라고 칩시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고 한 근이 알파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전개 중 뭐가 되냐면은 자, 잘 보세요. x제곱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에 맞나?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플러스 알파의 1 플러스 루트 2는 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야? 얘 무리수죠? 얘도 무리수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가 무리수인데 나머지가 유리수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무조건 무리개수를 갖고 있어요. 개수가 무리수야. 그런데 만약에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2야.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 있어.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야. 그러니까 켤레 무리수예요. 그럼 얘랑 더해지면서 얘는 여기가 뭐가 돼요? 두 근의 합이니까 여기는 2가 되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그 다음 또 얘랑 곱해지니까 얘는 뭐가 돼요? 1 빼기 2가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다 이겁니다. 응?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유리개수를 갖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무리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걔를 반드시 소거시킬 수 있는 어떤 적대적인 개념의 어떤 놈이 하나 나와야 돼요. 응? 안티 뭐 이런 게. 세력이 하나 나오면 반드시 안티가 나와야 됩니다. 걔가 누구다? 켤레 무리수다. 그러면 이 논리라면 만약에 여기가 유리개수가 아니라고요. 여기 또 밑줄 치세요. 자, 하나 더 쓰세요. 여기다가. 이거 메모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실수개수로 이루어진 어떤 방정식이야. 실수개수 이루어진 방정식. 그런데 그 놈의 한 근이 허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논리라면 뭐 예를 들어서 한 근이 있는데 그 한 근이 뭐 1 플러스 i 이렇게 돼 있어. 2차 방정식의 실개수로 이루어진, 뭐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7은 0 뭐 이렇게 있으니까 다 실수잖아요. 그쵸?
얘 한 근이 허수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뭐다? 켤레허수, 켤레복소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다. 그러니까 한 근이 허수라고 하지 말고 이거 한 근이 복소수면 왜? 실수를 초월해서 넘어간 거니까. 이해되죠 지금?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죠. 얘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한 근 1 플러스 루트에 여기다 집어넣기만 할 거 아니에요. 집어넣어서 뭐 어쩌라고. 2a 더하기 b는 얼마 뭐 이거 a와 b에 관련된 관계식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못 풀어요 여러분들. 근데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야? 근데 얘는 유리수야 유리수야 유리수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2. 이해하십니까 지금? 응? 알겠어요? 유리계수인데 근이 또 강조하네. 유리계수인데 근이 무리수다.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켤레 무리수. 실수계수인데 한 근이 허근이다. 복소수다. 그럼 나머지는 켤레 복소수. 오케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메모 다 하셨죠? 이거 잠깐 스톱 딱 눌러서 좀 메모를 하시길 저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끝났네. 그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이니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 한 근이. 그럼 뭐야? 끝났잖아. 나머지 한 근은 누구야? 무조건 1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렇죠?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얼마인데? 두 근의 합이 여기서 마이너스 2a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a인데 걔는 두 개 더해지니까 슉슉 없어져서 얼마? 2. 따라서 a는 얼마? 여기는 마이너스 1 됐고. 그 다음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이 b죠. 두 근의 곱은 얼마? 이건 합차 공식에서 1 빼기 2가 돼서 이건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또 두 개를 곱해주니까 답은 얼마가 다? 1이 된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지금?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9번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거는 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또 실수 AB예요. 여기가 1AP 이게 다 실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근이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얘가 I죠. 얘 I죠 I. 기억하십니까? 제가 복소에서 암기하라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 I다. 그 다음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얘는 마이너스 I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 하나 더 1 플러스 i의 제곱은 얘가 뭐다? 2i다. 그 다음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얘는 또 뭐다? 마이너스 2i다. 기억하나요? 또 있었어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요 놈은 뭐다? 기억하십니까? What it is? 얘는 x, 얘가 의미하는 건 x 3승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랬고 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면 얘는 뭐다? x 3승 플러스 1은 0이다. 이게 만약에 x라고 치면 얘를 3승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를 3승하면 플러스 1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된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복소수에서 꼭 알고 계시라고 했던 공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6개를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편해요. 얘는 딱 보는 순간 한 근이 뭐야? i야. 중국 영화 같아? 아이야. 자, 어쨌든 2차 방정식 한 근이 i야. 그럼 뭐 당연히 끝났네. It's game over. 그죠? 왜? 얘는 실계수 방정식이거든요. 실계수 방정식의 한 근이 복소수네 i.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누구? 마이너스 i. 그래요. 한 근이 i니까 나머지 하는 당연히 마이너스 i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You know? 끝났네.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근의 곱은 b가 되는데 두 개 더해주니까 당연히 얘는 0이죠. 두 근의 합.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b. 그럼 얘랑 얘랑 곱해주면 얘는 뭐가 돼?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십시오. 답은 1. 두 근의 합 a, b는 1이다. 끝! 짝짝짝.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응? 이게 어려워? 노바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의 왼쪽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가는 x의 2차 방정식 구하십시오. 뭐라고?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럼 근과 계수 관계 일단 쓰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4. 됐죠? 얘까지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죠. 아이 끝났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오류가 있어요. 얘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인데 단 쓰십시오. 단 2차 항의 개수는 1이다 라고 문제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외치 방정식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끝났네.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알면 그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2예요.
그럼 3과 2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x 빼기 3에 x 빼기 2는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입니다. 맞죠? 최고차의 개수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전개해주면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x 플러스 3 곱하기 2가 되죠. 는 0. 이해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여기 들어가고 두근의 곱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 이거죠.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얘도 똑같이 두근의 합이 자 갑니다.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1 얘를 근으로 갖고 또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1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바로 쓰면 얘는 x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 x 좋지 않나요? 그 다음 더하기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은 0 얘가 되는 겁니다. 끝났네 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결국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얘만 알아내주면 this is over. 오케이. 자, 걔는 여기서 뭐 구해주면 되겠네. 여기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얘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인데? 여긴 2니까 2의 제곱 좌변은 4가 되고 그 다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여기 있죠. 얘가 있고 얘는 더 네모라고 잠깐 칠게요. 얘는 알파 베타가 4니까 여긴 8이다. 아,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얘는 얼마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알파 제곱에다 베타 제곱을 더했는데 그러네. 알파와 베타가 지금 허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면 알겠지만 알파 베타 허근이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거죠. 만약에 실근이면 여기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끝났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인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결국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해주면 되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에 또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이 되겠네. 됐어요? 그럼 얘는 알파 베타가 4니까 여기는 16이 될 거고 여기는 16. 그 다음에 얘는 방금 전에 구했죠. 얘는 마이너스 4다. 그리고 더하기 1이다. 그럼 17 빼기 4니까 여기는 플러스 13은 0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나왔다 이겁니다. 당연히 얘도 허근이겠죠. 이해되죠? 애시당초 얘가 허근이었어요. 근과 계수 관계? 근과 계수 관계가 아니라 그 뭐야 그 판별식. 응? 판별식을 해보면 당연히 얘가 허근이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근을 제곱하고 얘도 뭐 더하기 허근 제곱하고 뭐 더하기 당연히 허근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다 이거죠. 응?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고 힘들어. 자, 다 끝났어. 자, 10-10- 오른쪽. 요거 풀고 이제 한 문제 더 있는데, 그쵸? 요거 풀고 한 문제 더 있어. 요거 풀고 한 문제 더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11-는 얘는 이제 근해 분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줄 거예요. 왜냐면 근해 분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좀 많아요. 그쵸? 세박이 보신 분들은 근해 분리가 뭔지 충분히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근해 분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자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강은 좀 짧게 해서 근해 분리만 좀 집중적으로 좀 금방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10번이 마지막이니까 희망을 좀 갖고 가자고요. 다 끝났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려줬는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두근의 곱, 얘의 두근의 곱을 구하십시오. 그랬어. 뭔 소리지? 머리가 아프죠. f의 2x 빼기 이렇게 나오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단 말이야. 터질 것만 같아. 근데 뭐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은 사실은 얘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근데 두근의 합은 이고 두근의 합은 4예요. 그럼 우리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면 이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지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최고차의 개수가 만약 1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에 두 근이 있는데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이고 두 근의 곱이 4야 이거야. 이해됐죠 지금 제 말이? 그래서 그럼 선생님 그럼 뭐 이렇게 해서 fx를 찾아내라는 말입니까? 뭐 그렇게 해서 여기다 x 대신에 2x 빼기를 집어넣어서 걔를 풀어내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원래 방정식이 얘라고요 지금. fx는 이렇게 그쵸? 최고차의 개수 1이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f의 2x 빼기 2는 뭔데요? 그럼 여기 있는 x 대신에 여기는 2x 빼기 1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얘는 2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x 빼기 2 더하기 4는 0. 너 얘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풀 거냐 이거죠. 이건 좀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풀지 말라.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풀이가 나와 있는 책이 있다면 얘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으셨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교 선생님이 법이자 왕이자 대통령이자 온 우주의 신이십니다. 반드시 학교 선생님 말대로 풀으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 이렇게 풀었으면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서술형이 아닌 어떤 그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푸시면 이건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This is very 클레버 현명아인데 뭐지? 머리 안 좋은 아이돌은 안 되잖아. 어쨌든 좀 stupid 뿌리 솔루션이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얘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푼다. 뭐 어떻게 풀 건데? 어떻게 풀 건데? 잘 봐요, 지금. 자, 봐봐요. fx는 0의, 잘 들어요. 두 근이 있는데, 걔가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 제가 또 다시 얘기했지만, fx는 0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정식이죠. 그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가 알파가 있고 하나가 베타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를 거꾸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맞아야 되죠. 얘를 거꾸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맞아야 되죠. 인정하십니까? 맞죠? 무슨 말이냐? 이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맞아야 돼요. 따라서 얘도 f 알파는 0이에요. 따라서 얘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맞아야 돼요. 따라서 f 베타도 0이에요. 인정해요? fx라고 하는 건 2차 방정식이고 그 안에 fx라고 하는 건 2차 방정식. 그 안에 알파가 들어가면 얘는 0이 돼요. 그 안에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돼요. 이해됐어요? 지금 제 말이? 그런데 잘 보세요. 얘는 몇 차 방정식입니까? 라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F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F는 지금 보세요. 2x 빼기 2는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원래 누가 들어가면 0 되는 거였어요? F는 2차 방정식이었죠. 원래 F는 2차 방정식이었죠. 여기 알파가 들어가면 여긴 0 되는 거였어요. 제 말 이해됩니까? 따라서 2x 빼기 2라고 하는 거는 알파입니다. 또는 2x 빼기 2라는 건 뭐예요? 베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x고 또 하나는 또 x가 있어요. 얘는 당연히 1차식을 2차식에다 집어넣었을까? 얘도 2차식이 돼서 얘도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있는데 그 두 근이 자 보세요. 2x 빼기 2가 알파가 되면 되니까 얘는 넘어가서 2x는 알파 더하기 2가 되고 따라서 x는 뭐가 되면 돼요? 2분의 알파 더하기 2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알파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얘가 알파가 돼서 얘는 0이 돼요. 선생님 그럼 얘 방정식의 근 알파라는 거예요. 뭐 2분의 2알파 더하기 당연히 2분의 알파 더하기 2죠. 얘는 지금 미지수가 얘란 말이에요. 얘. 방금 전에 거는 얘는 미지수가 얘였는데 얘는 지금 미지수가 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2분의 알파 더하기 2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가 알파가 돼서 F란 방정식의 근 알파로 변하니까 당연히 얘는 0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얘가? 조금 어렵지만 잘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원래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다. 근데 지금 얘가 어떤 이상하게 생긴 놈의 그 방정식의 근의 그 뭐 합을 구하십시오 그랬어.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원래 f에다는 알파 집어넣으면 0 되니까. 방정식의 근이 있어? 그럼 걔를 집어넣으면 0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얘가 알파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2x 빼기 2는 알파다. 따라서 2x는 알파 더하기다.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마찬가지 원리로 얘도 그대로 가면 얘는 x는 뭐다? 또 2근의 베타 더하기 2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의 두 근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은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다 이거죠. 좋지 않습니까? 하나는 2분의 알파 더하기이고 하나는 2분의 베타 더하기다. 걔네들을 뭐 하십시오? 걔네들을 곱해봐라 이거죠. 끝났네. 끝났어요. 자, 하나는 2분의 알파 더하기 2가 되고 하나는 2분의 베타 더하기 2다. 자, 곱해주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4분의 하나는 알파 베타가 나올 거고 2알파 베타 나오고 더하기 4가 나오죠. 됐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4니까 여기다 4. 그쵸? 여긴 2니까 여기도 또 4. 여기 또 4. 그러면은 분자는 14. 아니다. 4, 3, 12. 그죠? 분자는 4분의 12가 돼서 얘는 약분해서 답은 얼마다? 3.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 이겁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다? 그 근은 다시 집어넣으면 맞는다. 따라서 얘도 지금 이상하게 생긴 뭐 2x 빼기 2인지 뭔지 얘가 알파면 된다. 따라서 x는 뭐다? 2분의 뭐 알파 빼기 2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집중력 떨어졌나?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지금 제가 딱 한 문제 남겨놨어요. 지금 11쪽. 11쪽에 필수 예제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거 하나 이렇게 납뒀는데, 이거 이제 근의 분리를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고. 진짜 고생하셨고요. 자, 빨리 끝낼게요.
자, 공부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쌤이었습니다. 공 선생이요. 안녕.